개똥밭과 효부. 이슬아는 진주시 대곡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봉사고 남편은 안전뱅이로 양식이라곤 좁쌀 한 톨도 없는 집에 시집가는 날부터 남의 집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나가면 굶어 죽을 판이라 비가 와도 방아를 찢나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에 널브러진 삭지도 않은 보리쌀을 긁어 모아 따뜻한 밥을 지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웃 모신기에 갔습니다. 망모를 심으려는데 먹구름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저러니 죄지은 사람은 빨리 나서거라. 마을 어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모춤을 던지며 세상에 개똥 속에 섞인 보리쌀로 시어머니 밥 지어드린 년이 죄지었지 누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자 번개가 치고 불칼배락에 괴짝 하나가 며느리 앞에 툭 떨어졌습니다. 암만 해도 열리지 않던 괴짝이 며느리가 손을 갖다 대자 저절로 열리더니 괴짝 속에 쌀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극진히 모신 공으로 나라에서 며느리에게 효부 정문을 내렸다고 전해옵니다. 동화작가 한수연의 효부 이야기를 시인 항숙자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한수연. 옛 사람들은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다. 효가 서야 나라가 선다고 믿었고 효자가 난 마을 입구에는 효자비가 서고 효자비가 선 마을은 자랑스러웠다. 효자 집안을 높이 우러렀으며 마을의 이름마저도 효자리가 되었다. 자식의 이름에 효를 넣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효를 망고의 진리라고 믿었다. 그래서인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를 처음 발간했을 때 체록된 80여 권의 자료 속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효 이야기였다. 이북을 빼고도 체록한 자료가 이처럼 방대한데 통일이 되어 남북을 합하면 그 수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 아름다운 효 정신이 물질 문화의 팽배로 날로 퇴색해가는 것을 걱정한 한 출판사와 체록된 효 이야기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동화로 재구성하는 일을 맡았었다. 하늘만큼 땅만큼이 한국 문헌에서 발간되었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게 되었다. 고단한 현실 고개를 넘으면 무지개가 찬란한 피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바로 우리 민족의 건선징악적 사상이었다. 건선징악 속에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우리 민족만의 믿음이 들어 있었던 것이었다. 신기한 것은 체록된 향토말은 모두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매스컴도 없던 컴컴한 그 시절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왕래도 뜸했을 그런 시절에 골골마다 체록된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도 비슷한지 그 어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었다. 박물장수가 물건을 팔러 고을마다 다니는데
하룻밤 묵어가는 집에서 저 고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박물 보따리와 함께 이 고을에서도 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 유사한 이야기의 매듭이 쉽게 풀어진다. 설화는 박물장소의 제담에 따라 조금씩 각색되어 마을 사람들 앞에 차려진 것이었다. 진주시 대곡면 설화, 개똥 보리밥과 효부도 골골마다 전해지는 흔하디 흔한 설화 중의 하나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첫 숟가락의 기회를 놓쳤다. 눈먼 시어머니가 첫 숟가락을 뜰 때, 어머니, 사실은 이 밥은 개똥보리밥입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이 양심 고백의 순간을 놓친 것이다. 아가, 이게 웬 밥이고? 이렇게 물을 법도 하건만 시어머니 또한 죽만 먹다가 보리밥의 꿀맛에 정신을 빼앗겨 이 중요한 질문을 놓쳐버렸다. 이웃에서 한 대 빌렸거나 품삯으로 생긴 곡식이었으면 며느리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보리밥 속에는 보리쌀을 씻고 또 씻어도 씻기지 않던 눈먼 시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양심은 가시처럼 며느리를 찔렀다. 죄는 며느리가 일 나간 농까지도 따라왔다. 여기 우리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하늘이 노해서 저러니 죄 지은 사람은 빨리 나서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는 죄인이 자신임을 단박에 알아들었다. 사람들에게 들킬까 살피며 개똥 보리쌀을 씻을 정도로 손에 잡히는 그들의 가난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건만 시어머니 앞에서도 하지 못한 양심 고백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 며느리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 한편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차라리 잘된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죄를 지은 것은 접니다. 세상에 개똥 속에 섞인 보리쌀로 시어머니 밥 지어드린 년이 죄지 누가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늘은 며느리가 방 안에서 고백의 때를 놓친 것을 기어이 광장에서 외치게 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었던 것. 눈먼 시어머니에게 개똥 보리밥을 개똥 보리밥이라고 말하지 못한 그 죄. 진정한 양심 고백은 하늘과 땅까지도 감동시킨다. 이런 참회를 거쳐야만 피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설아의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 설아는 어떤 교육보다 진심이다. 박물장수는 상인이면서 선생이고 작가이며 사람을 웃고 울리는 배우다. 해질 무렵 하룻밤을 묵어갈 집을 찾아서 고개를 넘는 박물장수의 발걸음은 박물보다 이야기의 무게가 무거웠을 때 더 빨랐는지도 모른다.